녹음을 들려드리겠습니다. 22년 11월 22일 날 통영경찰서에서 했던 녹음입니다. 운전자 바꿔치기를 상대방 차량 사람들이 부인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시인했습니다. 운전자 바꿔치기 그것도 확인 못했어요 아직? 최병록한테 그거 확인 못. 최병록 부인해요? 네. 그럼 됐지. 그럼 근데 왜 나한테 지금 그런데 왜 조사관님이 지금 나한테 뭘 근거로 해서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냐고 나한테 대묻는 거예요. 다 알면서 왜 자꾸 최병록 편을 드는 거야? 공정하게 하세요.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모든 통화나 문자나 우리 대화를 갖다가 내가 녹음하고 있는 거는 내가 좋지 않은 것을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이거 공정하게 하면 내가 그냥 넘어갈 거야. 최병록 지금 운전자 바꿔치기를 상대방이 부인하지 않는다고 교통과에서 말했습니다. 이게 22년 11월 22일 날이에요. 운전자 바꿔치기는 형사범죄입니다. 보험 사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운전자를 왜 바꾸겠어요? 한 사람이 보험 적용이 되고 한 사람이 안 되는데 한 사람이 남자가 운전했다고 속여서 저희들한테 좀 뒤집어 씌웠죠. 그래서 많은 돈을 이렇게 편취도 하고 욕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공갈이라고 우리 생각하는 거죠. 공갈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갖고 가는데 그날 돈을 공갈 사기로 이렇게 갈취해 간 날 보험 신고를 또 했어요. 보험 신고를. 그래서 그 차는 원래 여자가 운전을 했는데 남자가 운전했다고 해서 저는 그렇게 믿었죠. 근데 그 사람이 남자가 운전한 걸로 해갖고 남자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 DB보험사인데 거기에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 사고 신고를 했습니다. 저희에게 돈을 받는 그날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단독사고 처리를 받았다고 하고 또 제가 견적서도 봤습니다. 거기에 DB사라고 나와 있어요. 이 통영경찰서에서 범인 도피를 범죄 은닉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 사기꾼과 한 배를 타고 보험 사기꾼이 보험 사기를 마음껏 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뭐 기양해 주겠어요? 부패의 고리가 있는 거죠. 그 돈을 받아서 수사관 혼자 그것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럴 수 없다고 봐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청문실로 가고 경찰서장을 만나고 경찰서장을 만나서 해결 안 되면 그 지역에 있는 검찰청에 신고를 하게 되는 거죠. 저 다 했습니다. 다 해봤어요. 검찰청에도. 창원지방검찰청까지 여러 번 진정서를 내봤습니다. 다 통영경찰서로 이송돼서 갑니다. 하나도 조사해 주지 않습니다. 그 수많은 진정서가 다 무고죄로 돌아오는 것이죠. 이게 무고입니까? 제가 통영경찰서의 증거 은닉, 범인 도피, 운전자 바꿔치기, 이런 보험 사기를 조사하지 않는 이런 문제들 등 허위 공문서 이런 것으로 신고했어요. 제 신고가 허위라는 거죠. 통영지청에서 조사 한번 해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국민을 가짜 체포영장으로 체포해서 공판에 회부할 수 있습니까? 나는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반역자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할 짓이 없어서 그런 짓을 합니까? 그런 짓을 해서 스스로 사법의 그 신뢰를, 공신력을 이렇게 깎아놓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국민들 앞에 말하기 때문에 멀쩡한 사법이 이렇게 신용이 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공공기관에서 스스로 자초한 것입니까? 내가 이런 걸 아무것도 따지지 말고 이런 거 쓰지도 말고 유튜브에 이렇게 말하지도 말고 그냥 혼자 당하고 사기꾼이 돈을 내릴 대로 내고 사기꾼이 보험 사기를 치든 어떤 범죄를 저지르든
나만 요 정도 손해를 입고 그냥 조용히 살면 되지, 사회에서 어떤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오더라도 나는 모르겠다 이러면 되겠죠. 전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따져서 저에게 돌아오는 것은 이렇게 수건의 무고고소와 명예훼손이에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험 사기꾼에게 그런 무고와 명예훼손을 받아서 부산 동부지청, 대구 서부지청, 통영지청 이런 데서 기소를 하고 송치를 받고 구공판 회부하고 이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국민을 체포할 때 헌법 제12조 3항 이렇게 체포할 때 적법 절차에 따라 검사가 신청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통영지청에서 이렇게 통영지청에서 신청해서 통영 지원을 통해서 발부한 그 체포영장이 이 체포영장이에요. 요 글씨체가 틀립니다. 가짜예요. 두 개 다 가짜예요. 이런 가짜를 통해서 국민을 체포할 수 있습니까? 이 밑에 있는 것은 대구 성서경찰서에서 저를 체포할 때 가지고 온 체포영장입니다. 요것도 여기 법원 표시도 없고 천공 표시도 없습니다. 요거 등초본입니다. 여기에 보면 천공 표시도 없고 요거는 등초본에 대한 천공이에요. 체포영장에는 이런 천공 표시가 있습니다. 바로 요 밑에. 그리고 여기도 대한민국 법원이라고 로고가 있어요. 여기도 있고요. 없습니다. A4 용지에다 그냥 복사해 온 거예요. 이런 체포영장. 또 내가 대구 서부 지원에 가서 물어보니까 전산에 없어요. 전산에 없는 체포영장이 어디 있습니까? 체포영장 여기에 일련 번호가 있습니다. 일련 번호가 있는데 일련 번호를 통해서 이 체포영장이 뜨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그러면 그게 가짜입니까? 여기 체포영장에 있어야 될 것들이 천공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것이 전산에서도 확인이 되지 않는데 이런 가짜 체포영장을 갖고 와서 국민을 체포하고 재판에 마음대로 해부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악성 민원인입니까? 한번 계속 녹음을 한번 들어보세요. 6월 2일 날 23년 6월 2일 날 운전자 바꿔치기를 아예 뒤집어 엎습니다. 운전자 바꿔치기를 모른다? 아니 그렇게 생각이 아니라 수사관이니까 정확하게 말해요. 모른다? 운전자 바꿔치기 사실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제가 판단을 그러면 했습니다. 없었다? 범인 도피나 범인 도피 바꿔치기 이런 행위가 없었다. 없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 여자가 운전을 했고 떳떳한 게 그 여자였다? 그래도 그런 판단합니다. 그래요? 네. 그렇게 판단해요? 범인성 의심 있으시면은 또 이제 그렇게 통하시면 됩니다. 법적 조치하시면 됩니다. 법적 조치를. 그럼 하시면 그래요? 알았어. 법원 가지고 진정도 하시고 하시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고도 경찰관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네. 경찰관이 그렇게 거짓말을 그래 그렇게 하면 말씀하지 되나? 마세요. 뭘 말씀하세요? 선생님한테 자, 불과 몇 달 전에 22년 11월 22일 날 운전자 바깥이 상대방에서 부인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저도 그 범인들에게 그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들이 운전자 바꿔치기 했던 것을 시인했습니다. 제가 녹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 조사하면서 다 확인했어요. 내가 이렇게 또 녹음을 들려주니까 또 무슨 변명거리를 또 만들겠죠. 운전자 바꿔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한 몇 개월 지나서 23년 6월 2일경에 법적 조치를 하래요, 저한테. 배째라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통영지청에 가도 소용없었습니다.
통영지청에다가 이 모든 것을 서면으로 써서 제출해도 조사해주지 않았습니다. 어디도 범인 도피와 운전자 바꿔치기나 이런 형사범죄에 대해서 그 지역에서 어디도 따져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나중에. 이 사람이 법적 조치를 취하고 마음대로 해보세요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나 사기꾼들이 저를 무고로 걸 때에는 경찰 조사, 검찰 조사 없이도 공판에 회부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수천만 원 변호사비를 부담해서 무죄 주장하라는 거죠. 대단하죠?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습니다.